지난번에 8강을 해갖고 일상승리법을 읽은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가만히 있자. 이게 있었네. 아닌데. 어, 그렇죠. 네, 정산용사 법어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새해 아침에 설법하시기를 성불하고 성인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이 내 마음으로부터 공부하게 달린 것인즉 우리는 늘 마음을 고쳐나가는 일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성불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 재미로 하는 것이 더, 세상에 재미로 하는 걸 따라갈 필요 없대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재미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이렇게군요. 마음 고치는 것을 자기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으란 말이죠. 여기 논어에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이게 재미로, 이게 즐기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면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벌써 4일, 오늘이 4일인가? 4일까지 됐는데, 그 날이 새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 사업에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뜻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직업이라든지 정진하는 것이 이게 새해다 이거죠. 그러므로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며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새해가 돼도 참다운 새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해가 돼도 마음을 안 챙기면 참다운 그것이 안 된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새 마음을 갖고 그걸 챙겨서 참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하는데 올해가 지금 을사년이라 그래요. 을사년은 을사보조약이 1905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60년, 60년, 120년이 지난 해다. 그러기 참 그때는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뺏기지 않았는데 군사력을 다 뺏겨버렸거든요. 군사를 못하게 됐고 일본이 군사가 들어오니까 거의 반 다 뺏긴 거죠. 그런 일이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걸 이제 극복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새삼에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거의 다 이렇게 사고 없이 들어갔는데, 첫째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인이 이렇게 하는 세사매가 아니라 이게 공의를 모아갖고 하는 세사매를 이게 한 발짝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거는 공의를 위한 거는 그 운영위원들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잘 나와갖고 공의로 하는 우리가 세사운동을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적한 것이 대사회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프로그램 속에서 종교적인 걸 빼고 진짜 그 세상에 유익된 말만 골라서 그런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해서 작년에 그 1, 2학기에 상당히 원불교적인 걸 빼고 그냥 원리만 넣은 걸로 이렇게 고쳤는데 올해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더 단련하고 해서 참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이렇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문에다 이제 제가 이 현판을 세 개를 붙이려고 해요. 두 개는 이미 붙어 있고 제일 위에를 뭘로 붙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산용사님의 심전 개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 어? 이게 훈련하고 운동은 달라요. 운동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공통적 행위를 해 나가는 걸 운동이라고 한다. 그렇죠? 운동이 하는데 그거를 하나쯤 더 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마음밭 가꾸기라 이렇게 마음밭 가꾸기 한 센터를 만들면 어떠냐. 지금
구상을 해갖고 다음번에 운영위원회 때 회의를 해갖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관 여기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공부센터, 심정개발 마음밭 가꾸는 센터로 만드는 것을 우리 목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종 목사님 법문처럼 이런 쌍의 진리 앞에 하나가 되고 사은에게 감사 보은 생활을 하자. 이게 이제 종 목사님의 그 취임 경륜이거든요. 근데 이런 쌍 앞에 하나가 되자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놓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못 되는데 자기란 걸 놓고 여러 사람하고 이게 하나가 되게 대화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 갖고 무아대화, 내가 없어져서 대화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게 이런상 진리인데 한 덩어리로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더 해갖고 정말 세계 평화에다가 기여하고 전 인류를 한 집만 만드는 일에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희망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건 예, 앞에서 다 얘기했고 이 세상에 어떤 병이 들었느냐 했을 때 배울 줄 모르는 병이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이제 대종사님은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남에게 자력사양을 못하는 병, 호기심이 없는 병, 이게 우리 사회에 이걸 고쳐야 한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게 교강으로 넣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로 잘 배운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배우는 데서 결정이 돼요. 배우는 데서 열심히 이렇게 배우면 자기의 그 능력도 높아지고 이 사회가 더 안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각기 되지 못한 암환심에 사로잡혀서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만수가 얻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세상 모든 것에서 배워야 되는데 암환심이 있으면 그걸 못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배우는 사람이 되자 이게 그게 올해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오냐? 지자가 우자 위에 올라가면 평화가 와요. 지자가 우자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스리면 평화가 오고 우자가 지자 위로 올라가면 이건 평화가 안 오고.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다. 예. 그게 이제 지자분이 이것이 이제 논어를 읽다 보니 공자님이 노나라 애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원래 왕이었죠. 몇백 년간을 그 왕이 내려오는데 그 대부라는 게 있어요. 대부라는 건 여기 말하면 뭐 장관이나 이런 택인데 옛날에는 대부도 상속을 해요. 그냥 아들이 이런 시대. 주나라 때는 대부가 상속을 해요. 근데 이 대부 힘이 자꾸 세져 갖고 왕이 왕을 힘을 능가해서 자기가 다 월급도 주고 땅이 왕보다 많이 갖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응? 이게 나라가 무너지는 형성이 되니까 예공이 와서 그래도 명목상 임금님인데 어떻게 해야 잘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 대부들을 꽉 누르고 당신이 위로 올라가라 이 소리예요. 아주 과감하게 은유지만 근데 대부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안 맞으니까 힘을 내 갖고 용기를 내서 그 위에 올라가라 하는데 임금님이 이제 그 능력이 없어요. 그게 뭐 치권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대부가 와서 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효를 하라는 거예요. 저기 임금님이 우회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받들어야 되는데 지휘분들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를 해라. 윗사람을 잘 받들어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한마디 하면은 착착착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데 이 대부들이 성을 땄어요. 세 명인데, 세 명이 자기 사병을 기르면서 총을 떴단 말이에요. 이 나라 임금님이 성이 있는데 쥐들끼리 성을 떴어. 그러니까
이것이 공자님이 그걸 두드러 부시려고 한 거예요. 그 자로라는 이렇게 이 무인을 시켜갖고 두드러 부시라 이거예요. 안다. 두 개를 두드러 부셨는데 한 개를 못 들었어요. 반발해갖고. 노나라에 못 살고 바깥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엄청 용감하더라니까요. 그 대부는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인데 제일 막내 대부가 돼갖고 그렇게 참 그러고선 자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뜻을 받들 임금이 없는가 했더니 한 명도 안 나오고 누가 이렇게 이가 권리를 주려고 하고 밑에서 쏙쏙 딱 해서 못 주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배웠는데 거기도 핵심은 공자님의 논어의 핵심은 배우기를 게으리하지 말라. 가르치기를 게으리하지 말라. 요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도 교육이 있고, 이 종교에 오면 도학교육이 있는데, 이 학교 교육과 도학 교육을 배우는 것을 금년은 잘 배우는 해로 달아야겠다. 이게 잘 배운 해로 다뜨려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불합리한 차별은 다 없애지만, 지자하고 우자의 차별은 둔다. 이게 대동사의 미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자가 우자 위에 올랐으면 되는데, 우자가 지자 위에 올랐으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임금님하고 다 어리석은데 밑에 사람이 올라서 지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폭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지자가 권위를 얻어서 우자를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지식평등이 전 인류의 지식평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배우는 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삼회부터 잘 배우는 도를 배워갖고 그것이 확산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민주주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옛날 같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됐지만 아직도 그 배우는데 지식 평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시골하고 서울하고 이 다르잖아요. 과외도 다르고 달라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지자본의의 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를 본유하여야 반상, 적서, 노소, 남녀, 인류의 차별이 없어지고 식평등이 된다. 반상이니 적선이 노선이 남녀니 그 차별 없더란 말이죠. 근데 지자만 차별이 있더라. 지식은 눈이요, 수목이요, 힘이요, 영생의 등불이다. 성인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네가 보기엔 내가 사막 중에 뭐가 부족해 보이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대종사님 어떻게 알고 있어? 그 중에 내가 그래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잘 배우는 멋직은 모르는 것을 알아서 지식평등을 이루자는 건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 일상영역 이게 몇죠? 7조. 7조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루를 나고 하면 심지어 열화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대줘야지만 내가 오늘 잘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이걸 대줘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잘 배우냐? 어디 가서 배울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배울 기회가 있으면 학교에 가면 또 교수님한테 배우잖아요. 여기 오면 법사님한테 배우고 하는데 배울 기회가 되갈랑 완전히 일심을 집중해. 일심을 집중하고 딴 데가 하지 말고 완전히 몰입해갖고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막 법회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 체질을 바꿔서 좌우간 이 배우는 경우는 일심 집중해라. 내가 평생을 배울 때 일심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현하는데, 그래, 공자님도 학위 시습지면 불용 연로와 그렇군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게 1번, 논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심 집중해서 배우고 집에 가서는 복습을 해야 돼요. 네,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연습을 하는 이런 일을 예. 그런데 여기 뭐냐 설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나보다 이상이 되면 스승으로 알라.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라.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상이 되면 스승으로 알라.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상이 되면 스승으로 알아라. 근데 이거를 한 가지가 능하다고 전체를 다 승삼는 게 아니라 그거만 스승을 담아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잘 배울 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걸 대조를 해야 돼요. 예, 일심으로 듣는가, 배우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는가. 이거를 매일같이 대조를 했고 우리가 설성의 도나 정사나 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기타 학문과 기술이나 어떤 것인지 내가 부족할 때는 배우라. 그럼 주로 뭐를 배워야겠어? 예. 우리가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렇게 돌리려면 마음속에 자존심을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나이도 많고 학력도 높고 하는데 어떻게 배웠냐? 자존심을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없애버리라. 그래서 그 배우는 자세를 우리가 잘 갖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내는 동안에 뭐에다가 내가 십 년간은 했느냐. 잘 배우려고. 수업 시간에 잘 들으려고 그러고, 숙제 잘해가고, 잘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이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라 그러면 가난하잖아. 가난해갖고, 먹을 게 없어. 그냥 굶어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식량을 갖다 주는 것보다 잘 배우게 만들어야 돼. 뭘 배우냐? 한국도 아프리카같이 가난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뭐 일본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가 넘어가요? 국민소득은 좀 넘어갔어요. 수출은 조금 부족해요. 간당간당해. 내년이면 수출 넘어갈 것 같아요. 국민소득 1인당 그 인구만 많았죠. 우리나라가 밥장스러워. 야, 대상이 어떻게 배우냐? 배우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대단해요. 그러다 부모님이 막 계속 대학 되면 막 논 팔아서 대학 보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할 수가 없는데 아프리카에는 그게 아니야. 갖다 주기만 바라고요. 자력을 안 길러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진정으로 돕는 거는 그 나라 가서 잘 가르쳐서 배우게 만들어야 돼. 자력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물건을 준 것보다 그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삼매는 올해 이제 정말로 도약의 해를 맞이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훈련에 나오는 분들하고 운영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 사회로 나갈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공자님도 첫 마디가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않냐. 그게 첫 마디예요. 노노할. 우리도 잘 배우는 것을 해서 다른 사람도 잘 배우도록 하는 이런 정신을 사회에다가 확산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우리가 진리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종국선언 했는데 우리의 교법은 일원주의라 그래, 일원주의. 일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원상의 진리로서, 자, 그걸 진리로 근본을 해갖고 전 세계 인류가 한 집안을 만드는 것이에요.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해서 한 집안을 만드는데 이거를 대세계주의라 그래. 한 집안이 되는 세계. 일원주의는 대세계주의. 이 목표가 전 세계를 한 집안으로 삼고 한 가족으로 삼는 사상이 확립이 돼야 돼. 우리 마음속에 확립이 돼야 돼. 확립이 돼서 아까 그 새삼운동회가 붙여갖고 한번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론주의는 대세계주의. 그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우리 공부를 해갖고 사회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올해는 이제, 어, 우리가 하면 되게 목표를 세우면 잘 되더라고요. 훈련 때 목표 세우면 꼭 가긴 가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목표 80명까지 안 올랐는데 그냥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몇 명쯤 나오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같은 50명. 이거 됐다 이거 50명을 그러면 수요일 날 청년 법회도 있잖아요. 그건 몇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은원 몇 명 나왔으면 좋겠어. 어? 희망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30명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학생 30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일반 두 배쯤 되는 거예요. 힘들어 대학교. 그래갖고 그냥 매주 한 80명까지만 올라가면 그다음에 워낙습하고 뭐 한 100명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영준이가 친구 한번 데려옵니 없어요. 그 과학고 나면 친구 많이 있잖아요. 청년이가 아닌가 모르는데 여기를 데려오든 수엘라를 데려오든 좀 이렇게 데려와 갖고 이 공부를 우리부터 해갖고 사회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세계가 배우는 세계는 끝이 없다 이거예요. 현대 사회는 변화무쌍하고 너무 많은 정보와 사실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평생 배우는 자세를 체질화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하고서 참 이 진리에 배우고 사람한테 배우고 잘 배우는 해서 올해는 그렇게 세상명인이 다시 부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줄을 모르면 점점 어리석어지고, 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점점 지혜로워진다. 너무나 분명하다.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지혜로워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면 어리석어진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는데 사로잡혀 오만한 일을 벌이자. 예. 예, 식물은 비료가 있어서 성장하지만 사람은 배워서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 속에 배울 줄 모르는 것을 아상의 산이라, 아상산이라고 그래요. 아상산을 치워버리고, 자존심을 치워버리고, 잘 배우는 자세로서 체질화해서 인격화하는 데까지 유무념을 대줘야. 요게 이제 배우는 도가 이제 제일로 보면 대종경에 수행품 25장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거누고 들어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법회 가서 법설을 들을 때는 완전 일심 집중해야 돼요. 일심을 집중해서 그걸 들어야 이게 들어오는 거죠. 딴 생각을 한다든지 교무님 저거 뭐 틀렸는데 맞았는데 이게 분별한다든지 하면은 법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강사, 어떤 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듣느냐? 법문을 들을 때는 내 공부, 내 경계에 대주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 공부에 대주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 요게 답인 거예요. 어떤 공부를 내 공부, 내 경계에 대주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많아지고 동시에 자연 예의 공덕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올해는 자관 법회 시간에는 어떤 법회가 되든지 완전 일심을 해갖고 집중하되 내 공부 내 경계에 대주해서 그거를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논어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세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오, 잘한 스승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스승한테 배우고 또 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배우냐? 저렇게 나쁜 것이 나한테도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참 덕생이 좋은 사람은 그냥 따라 배우고 아주 잘못하는 사람은 나한테도 그것이 없나 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우는 거죠. 야, 그거 참 멋있는 말.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스승님이 있고, 진짜 이게 말하면 나보다 못하고 나쁜 저기 사람이 있다. 그럼 거기도 배우라. 어떻게? 나도 저게 없는가 반성할 기회가 없다. 공부 기회가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열심히 배워라. 그러게. 오늘 내가 도를 알았다면, 도를 알았다면 내일 죽어도 좋다. 그게 거기 나오더라니까. 오늘 도를 알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 아, 이게 기가 막힌 말이 전부 넣어 있더라니까. 살찐성인, 옹고지신, 뭐,
별게 다 나와요. 이거 사무사 우리 보통 쓰는 유명한 용어는 거기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랬더니 야, 참, 아, 그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법을 해주는데 그 제자들이 한두 가지는 해도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해. 예, 아무리 가르쳐도. 근데 아내만은 아내란 투제자가 있었는데 가르치면 그냥 100%예요. 그냥 100%. 100%.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자장이라는 사람하고 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해요. 가난해. 먹을 게 없어. 벼슬 안 하고 가난하잖아. 근데 뭔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아내는 이 장사할 줄을 모르고 맨날 딸떡이 떨어지는 딸이 없어. 이 줄 가난하게 사는데 엄청나게 네가 독공문 안 하고 돈 벌어갖고 이게 잘 사는 거 그거를 비판하고 아내같이 가난해도 진리를 연구하는 그걸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거기를 딱 그러고 아니 나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뭐래? 손을 베고 누웠어도 즐거움이 거기 있다 이렇게 한 거는 어디 취직하지 말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의가 아닌 데 가서는 돈을 벌러 가요. 의가 아니요. 도가 아니요. 아닐 때는 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에 도가 없으면 임금이나 대부가 도가 없으면 숨어버리고 나라에 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가 부끄러우냐 이거예요. 나라에 도가 있는데 못 먹고 살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뭔가 도가 있으니 일을 해갖고 일을 잘 먹고 살아야지. 나라에 도가 있는데 못 먹고 살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나라에 도가 없는데 잘 사는 사람이 부끄럽다. 도리가 없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잘 사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게 막, 나라에 도가 없으면 못 사는 게 행복이고, 나라에 도가 있으면 잘 사는 게 행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우리 원불교는 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이런 데들을 배우면서 어디 가서 못 산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무슨 수를 했어도 열심히 직업을 가져갖고 참 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막 법이 어그러지고 하는 데에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불을 취하려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자세를 한번 개혁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또 이름이 좀, 아마존 이름이 뭐더라? 찬미. 무슨 찬미? 윤찬미. 아, 윤찬미는 여기 뭐로 왔어요? 여기 왜 왔냐니까? 아야, 배우고 싶어 왔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배운다는 건 어떻게 되냐? 꾸준히 결득을 안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거, 어떤 때, 아까 자고 같아. 이 도를 공부하다가 돈 좀 벌었다가 도를 공부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공부가 안 넘어가. 그랬는데 아내같이 그냥 딸떡 떨어지더라도 도 공부를 해요. 이게 전부가 공자님한테 누가 도가 있습니까? 한 명도 도가 있다고 대답 아니야. 어지르지 않다고 다. 그 사람 너 자궁이 어지릅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르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격은 좋은데 도가 있는 이제 잘 모르겠다. 100사람 제자가 있는데 전부 야 그 사람 이건 능하지만 인한지는 모르겠다. 참 모르겠다요.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아내만은 어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질인데 공자님이 73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71대 때인가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나이 어린 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공자님이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이렇게 우십니까? 감정을 좀 억제하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안 울면 언제 오냐? 라고 막 울었어. 울더니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대가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때는 그냥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왜냐면 그 후계자를 삼아갖고 앞으로 돌을 물려주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가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로 배우는 자들에서 법이 스승의 법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단 말이에요. 배우는 자들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 대종사님은 어떻게 배우라겠냐? 스승님이 방소를 갖고 지붕에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냐? 지붕에 올라. 그런 자세가 이게 배우는 자세예요. 이게 가라면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신심이라고 하는데 신심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이 도를 이제 법이 건넨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전부 대신성으로서 배우는 자세를 갖고 이제 이렇게 올리고 이제 내중에는 가르쳐야 되지만 일단은 이 배우는 도를 우리가 실행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음에 하고 그래서 어떤 동학교도 하나가 대종사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지식이 넓어지올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지식이 넓어질까? 나는 그대에서 배우, 동학에 대해서 배워서 지식이 넓어지고 그거는 대종사한테 다른 도를 배워서 지식이 이게 서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올해는 잘 배우는 해로 한번 돌려야 돼. 어디 가든 잘 배우는 해 돌리는데 핵심은 우리가 잘 배운다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는 수업 잘하고 점수 잘 나오면 잘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일 금물이 뭐예요? 대학에서 제일 금물이 뭐예요? 무단결석가 해봤다, 안 해봤다? 아, 아니야. 우리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무단결석이라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지학 생각. 처음 뭐 들은데 가끔 한 명씩 있어요. 막 1,000명에 한 명씩 있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이거 뭐 수업 시간에 봤는지 60명이 했는데 3, 40명밖에 없어. 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수업 시간마다 그래요. 100% 체제를 채우지들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대학생들이 참 배우는 자세를 열심히 배운 그게 아니라 뭔가 재미있는 사회로 그냥 나가서 그때 다른 데 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잘 배우는 도를 갖고 하는데 잘 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승이 감정하는 데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기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기르고 사람이 다 다르니까 다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영주인 앞으로 내가 막 야단쳐도 불만을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안 갔죠. 에이, 참. 그 아버지가 훌륭하시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릴 때 가르치면 아버지가 훌륭한 걸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원불교 다니면서 내가 뭐 시키면 불만을 갖지 말고 했죠. 예? 근데 지난번에 뭐 약속했죠? 부모님한테 월급 다 5% 갖다 주는 거 했대요? 12월 달에? 했죠. 내년중에 이제 그 안에 될 때는 그 5% 어떻게 하게? 대원. 근데 5%가 적은 것 같은데요. 응? 지금 500만 원 월급받아 5% 적어. 근데 이제 월급이 머스크처럼 막 수백 조가 여기 5%가 엄청 큰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이 안 변해야 되는데. 이 나이 이게 다 들었죠. 어? 증명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명법사 하셔 이제 이 변호사님이 잘 기억해 뒀다. 증명법 어디 기록을 해놔요. 그 말로만 하면은 그게 진짜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기록해 놨고 딱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해야 하네. 좋아하죠. 그때 이제. 어? 제가 드린 건 못 쓰겠다고. 이거 그러봐. 이거 놔뒀다가 합쳐갖고 다시 결혼할 때 주려고. 이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윤기가 통한다 그래. 그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자식아, 부모를 공경하고, 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해서 이게 골라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안 변해. 시간이 가도 안 변해. 근데 이 자식이 부모에 효도하는 거는 변해버려요.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 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세계로 다 간다 하더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그 도를 지키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
해보기는 부모님한테 친절하게 전화했대. 안 야, 이거 봐. 그렇게 퍼펙트 그렇게 구다를 줘도 또 이 안에 이게 배울 줄은 모르는 거죠. 응? 배웠으면 그 실행을 해야 되는, 배웠으면 실행해야 되는데 안 배웠단 말이죠. 우리 강창환 씨는 요새 층간소음 갖고 싸워야 안 싸워요? 연습 많다. 그래서 이걸 잘 배워야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대원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배우면 좋을까요? 대원회가 사업하면. 응? 아마존한테 배웠어. 여기 왔자 우리 이 아마존이 세계 1등이에요. 뭐 정보 뭐 이거 하는 게 뭐 책 파는 게 아마존이 왔으니까 이 교육을 시키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마존이 잘하는 거 관찰을 해요. 관찰해 갖고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관찰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 아마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럼 전부 다 이렇게 하자. 한번 해볼까 하면 PPT로 한번 발표해 볼게. 아, 참, 뭘 아마존 어떻게 하나, 사무만 봤대? 아, 배워야지.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거기 알지 못해.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눈여겨서, 응? 이게 배우면, 아, 요거구나.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니까. 응? 어때? 한번 해봐. 그래, 안 되면 상사님한테 물어보지. 어떻게 해서 아마존이 이렇게 잘, 장사를 잘하냐, 이렇게 하면. 아, 그래. 그건 뭐냐면, 스승에게 감정받는 거를 싫어하지 말라. 스승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를 싫어하지 말라. 그러면 시비하면 스승이 감정을 안 해요. 자꾸 뭐라고 속으로 쑥닥거리는데 왜 감정을 하겠어요. 예, 제가 이제 말하면 김동원, 네.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럼 속으로 뚱얼거려요. 그냥 막 받아들여. 예. 상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 참, 말을 좀, 아, 아, 그럼 어떤 때 받아들여, 어떤 때 안 받아들여? 이거 정보가 너무 오래된 거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정치 얘기 하지 말라니까. 정보가 너무 막 오래된 거라든가, 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는데, 뭔가 그게 나중에 처음에는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우유라고 밝혀진 것들이 알았어, 알았어. 업데이트가 안 된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는 세계관이 있고,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 있고,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걸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삼성전자 미워하는 거는 좀 그쳤어요? 생각보다는 어, 능력 있고 어, 좋은 사람을 좀 CEO로 뽑아가지고 어, 원래 정상화가 됐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어렵잖아요. 어. 우리 정치 상황도 그렇고 삼성전자 내부의 지금 반도체 있죠. 반도체 상황도 그렇고 해서 아무래도 하려면은 이제 유한양이 같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을 CEO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미국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사람 전부 유명한 사람이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CEO는 이게 말하면 사람들을 배치식 그런 능력은 없어요. 일만 하지. CEO는 그냥 일만 하는 거고 사람을 어디에다 배치하고 어디에 배치하는 건 윗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CEO는 근데 상당히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한다기 아이, 있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40년 전에 30대쯤, 35세쯤 됐는데 갑자기 앉았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대도를 이룰 것이냐. 35세쯤 됐어요. 내가 뭐 대학교도 3년 미국 가기 전이니까. 어떻게 하면 대도를 이룰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무상대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염불좌선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화두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화두건 배가 있고 연불자선한 배가 이게 연불을 막 늘 화두를 걸고 가나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랑 자비를 베풀어야 제가 우리가 큰 도를 깨친다. 열심히 선을 해야 되고 열심히 사고를 해야 돼. 그렇게 이제 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큰 도를 깨쳐서 이 세상에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 누가 하면 이제 그래. 나는 그때 생각이 탁 들었어요. 강창한 씨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빠지지 않고 김준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자고 있어? 네. 어? 어떻게 하면 대도를 깨치겠냐, 큰 도. 어? 고민? 그래요. 그렇지. 그럼 누가 가만히 있어봐. 어, 어, 아, 저기, 우리 덕선이 어떻게 하면 한도를 깨쳐서 세상에 가장 유익을 많이 줄 것이냐. 그것도 알아야지, 의학, 바이오 제약만 뭐. 그래서 딱 생각난 게 일상생활요법을 빠짐없이 밟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딱 났어. 일상생활요법 9가지인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타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는 기르잖아요. 타자녀를 기르지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육 학교 가서 강의하는 것도 타자녀 교육, 워낙 또 타자녀 교육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같이 학비를 내서 가르치는 게 타자녀 교육이지 가서 뭐 교수가 강의하고 그다음에 워낙 가르치고 요거는 타자녀 교육이 좀 아주 본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내서 인재를 길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실현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눈 딱 감고 예비교무 하나를 잡아갖고 연금을 대줬어. 30만 원씩. 몇 년간 딱 대줬어요. 한 2년, 3년간이거든. 이게 타전육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 되더라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딱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일상교육을 하려면 그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채근 씨는 타자는 교육 해봤어요. 아프리카 그 동물 매번 하고 그렇구나. 매일 하고 있는 여기 장학금도 좀 내시나? 우리 태삼에도 장학금 있어요. 있 제가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어, 제일로 타전교육에 좋은 게 뭐예요? 예비교무를 기르는 것 같아요. 예비교무한테 뭐 많이도 안 주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주고, 그럼 이게 이 세상을 다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예비교무한테 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죠. 영산대학교 여기서 좋아하겠죠. 돈 좀 잘 벌면 그거 해볼까요? 알았지. 그못 벌어도 그만큼 하는 건 별수 없어요. 우리 장학생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새삼에서 장학금을 모아서 예비교무들을 뭐 한 반 정도 하고 반은 이제 뭐 원학들 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잘 가르친다는 것은 그게 타자녀 교육인데 과거와 같이 부유한 사람이 자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든 자식을 만들려고 하지 그 돈으로 또 타자녀 교육을 하려고 안 했어요. 돈이 많은데 자녀를 거기만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람 학교를 짓고 뭐 김동국 선생 같은 사람이 해갖고 이 타자녀 교육을 하는데 개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년에는 타자녀 교육을 한번 하자 이거. 제일 힘들면 뭐 영산대 하나 가르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새삼이 장학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강창원 씨도 한번 했죠. 아, 영준이도 조금 해볼까? 적어도요. 적어도. 그건 5%가 아니고 그냥 0.1%, 1%. 그래서 그걸 해갖고
이거를 기르자 하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새삼에서 하게 되고 우리가 올해는 정말로 우리의 프로그램을 사회화하기 위해서 교재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 일상생활 전부 실천을 해갖고 그 자기 생활을 빛내고 거기다 이웃과 사이도 좋아지고 해갖고 이것이 두 개가 해서 그냥 여기를 한번 해봤더니요. 그냥 앉으면 50명이 들어가요. 문 열어놓고. 얘는 처음 한번 해봤어. 이 개소식 하는 날막 교문진 많이 오고 엄청 많이 와갖고 한 50명 한전은 들어가더라고요. 더 들어가요. 60명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목적은 작은 청년선방이나 여기나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가 그래야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으로 일단 이르고 일반으로 일단 이르는데 이제 배운 것을 우리 새삼운동을 배웠는데 한 가지는 대산정사님께서 심전 개발 운동을 해라. 훈련이란 말 배는 운동을 해라. 운동이란 똑같은 목적을 갖고 한 사람이 어떤 목적화가 같은 걸 갖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운동이란 거는 같은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전 개발 운동을 해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심전 개발 운동을 인류 헌장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일당성요법이 인류 헌장이란 말이에요. 전 인류가 배워야 할 거예요. 근데 심정개발 운동 속에는 이게 일상생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것이 전 인류가 유엔 헌장처럼 지킬 수 있는 헌장으로 만들라. 요게 딱 나왔더라니까. 그래서 올해는 심정개발 운동, 그렇죠? 새마음 새삼 운동, 일상생요법 이런 것이 인류의 헌장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새 마음 새 사람을 거듭나서 우리가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새삼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 그 연초 처음 새삼 훈련의 이상을 마치겠습니다.